초보자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의 그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실체가 없는 그 관점의 차이가 뭔지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요, 어니스트님 없이 제가 혼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편하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도 좀 편하게 흥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에서 제가 약간의 교훈과 팁을 좀 섞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단순 노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이긴 합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닐 거니까는 믿고 들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식을 가르치는 입장과 주식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거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 좀 그런 생각 자주 하지 않나요? 주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실전 매매 하는 거 좀 자주 보여주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텐데, 내가 뭔가 좀 손절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팁을 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주제로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반대로요, 이제 주식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주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이런 자세로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둘 사이에 양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이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좁히기 어렵습니다. 저나 이제 어니스티님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뚫을 수 없는 벽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 애초에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한참 과거 영상에서 관점의 차이를 좁혀야 됩니다,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이 벽을 좀 허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식을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과 고민의 방향은 너무너무 다르고요. 사실 주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몇 마디 말만 섞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말하다 보면은 이 관점의 차이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래저래 해서 종목을 고르고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몇 번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아직 초보구나, 이분은 좀 많이 경험이 있네, 조금만 뭔가를 좀 교정하면은 실력도 금방 올라가겠네, 그런데 그 교정하는 게 쉽지만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각이 딱딱딱딱 잡혀요. 저도 그런데 어니스트님은 그게 정말 도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초보자분들과 얘기를 했고,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절이죠. 어니스트님, 머니버디님, 저는 손절을 잘하고 싶어요. 정말 손절 잘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손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손절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구도가 있어요. 내가 좀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라는 식의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면은요, 1차적으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릴까? 어떤 강의를 할까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주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어니스트와 주식 빌더 말고도 저는 또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수없이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이 뭔지 아세요? 단타하는 방법,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심지어 단타 연습할 바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수많은 영상을 다 제치고 제 영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단타 잘하는 방법, 단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의 영상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과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제목 자체부터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제목이 있거든요. 사실 강의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컨텐츠고, 이 컨텐츠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자면 주식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팔릴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강의 컨텐츠들, 유튜브 영상들도 다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강의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부터 해서 항상 그 방향대로 컨텐츠는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팔릴만한 얘기들이 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팔릴만한 얘기라는 거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에요. 들으면은 이해도 되게 쉽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강한 희망도 심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주식을 강의를 제대로 하고 싶고 주식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 내 강의가 인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욕을 먹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면은 사실은 겸상도 안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가르칩니다. 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야, 주식에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손절에 관한 다른 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뭐 저나 어니스트님한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되게 맥도 빠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답이 없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나 어니스트님은 좀 약간 독특하죠. 아,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주식을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하고 있고 그걸로 좀 클래스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미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다. 저랑 어니스트님이랑 이제 알고 이런 일을 같이 한 것도 이제 한 8년 정도 돼 가는데 초반에는 사실 이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계속 깨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 유튜브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좀 많은 변화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좀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좀 하게 된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니스트님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과거에 어땠냐면은, 무조건 이게 맞는 거니까는 쓸데없는 생각 다 빼라. 다 빼고 이걸 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 유튜브를 좀 봐왔던 분들은 어니스트님이 되게 순하고 되게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선한 분이죠.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보단 되는 거를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 사람의 실력에는 굉장히 성장이 많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변화되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뭐 많아봤자 10명 중에 1명.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변화돼서 제대로 된 투자자로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어니스트님하고 같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니스트님이.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대표 대 대표로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저 역시 약간은 비슷하게 어니스트님의 그 관점을 차츰차츰 스며들듯이 배워온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작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듣고 싶어 하는 거에서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제 또 투자 클럽이라는 걸 또 하고 있고 클럽을 좀 제대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로 하게 된 게 그러면요 철저하게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해가면서 저랑 이제 어니스트님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제가 초보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질문을 하고 어니스트님이 최대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한번 좀 관점을 바꿔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지만 그 답이 주식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자. 설명을 하면서 너가 질문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질문자에 대한 공감은 될 거니까 아마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고 나서 어니스트님이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초창기 영상은 지금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제가 진짜 막무가내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그 초보자분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만연하게 되어 있는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니스트님이 되게 굉장히 좀 쩔쩔매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듣고 싶어하는 답은 하겠지만 그 듣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니스트님이 그걸 했죠.
저랑 막 상의하면서 방송하다가 중간에 끊고 막 다시 하고 막 그런 되게 좀 중간에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희를 보고서 관점이 바뀌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고, 그런 분들이 또 저희 클럽에 와서 함께 매매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처음에 이게 아닌가? 저게 맞나라고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왔는데 와가지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진짜 성장을 하고 클래스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시작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맨날 하잖아요. 근데 맨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질문자가 어디까지나 계속 초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도 성장을 하고 관점도 변화를 해 나가는데, 제가 질문을 계속 초보자 입장에서 되도 않는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차츰 그냥 어니스트님을 거들어 가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 방송이 변모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처음에 그 고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허물 수 없는 벽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은 저희 내부적으로 약간 고민의 시간도 되게 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한번 진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보자. 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고민의 방향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 관점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를 그냥 진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제대로 한번 좀 바꿔가 보자.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방송도 한 2, 3년을 해왔고, 우리를 보면서 변화된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현재 클럽에서도 변화해 가고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안 될 게 뭐 있냐,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도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진짜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좀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를 보고 많이 생겨나서, 그래도 전보다는 문화적으로 뭔가 좀 바뀐 게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명하는 노하우도 좀 더 생긴 거죠. 표현하는 노하우도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이나 팁 같은 걸 좀 섞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데요. 초보자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의 그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실체가 없는 그 관점의 차이가 뭔지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좀 물려있는 상황인 겁니다. 크게 물려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물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판단을 잘못해서 내동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사 모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주식이 실적이 안 좋아졌다던가, 기대가 확 꺾였다던가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물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심해졌어요. 이런 주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식은 플러스가 1%, 2%? 이런 정도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플러스인. 그런데 이 주식은 이제 물린 주식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차분하게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주식이라고 볼게요.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런 두 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식도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때 있잖아요.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좌가 좀 현금이 좀 부족해진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을 매도하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매도하느냐, 어느 게 더 맞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익절과 마이너스 이걸 얘기를 했지만, 크게 물린 주식을 손절하느냐, 조금 덜 물린 주식을 매도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종목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안 되는 주식 빨리 잘라내고 되는 거에다 집중해야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암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빨리 조기에 수술을 하고 암덩어리 치워버리고 제대로 된 주식으로 집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 이거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식으로 손절을 그냥 뻥 해버리면은 그럼 그거 계좌 관리가 정말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손절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버린다.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는 거를 좀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현금 마련이 목적이면은 손해 안 보면서
마이너스 안 보면서 그 익절하고 나서 현금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것도 되게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논리 중에서 뭐가 더 맞는 논리냐라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점이 그렇게 가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아, 이건갑다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자기 마음의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 이거 누가 정답이 있다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예요. 이론적 베이스에 더하기 자기 감정으로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 매도하지? 이런 거를 얘기했지만 모든 선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해, 매도를 해, 어떤 종목을 골라, 저런 종목을 골라, 이런 모든 거에 이론적 베이스 더하기 자기 감정으로 선택을 해요. 이게 초보자분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크게 보면 이 관점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적절히 이게 믹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은 물론 이론적 베이스도 갖춰야 되고 감정적인 절제 막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상황에서 최선의 수는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어느 점에다가 두느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상대방의 상황에서 최선의 자리에다 두는 게 그 상황에서의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답도 아니죠. 사실은 정답에 가까운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선택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내 처지, 내 계좌 상황, 내가 지금 뭔가 상황이 어려워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둘 중에 어떤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는 감정적 분석이 아니라 상황적 분석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이론이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 끼워 맞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중요한 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의 결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역량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전이에요. 내 역량이라는 게 이론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고 경험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에서 오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론적 베이스가 강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경험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은 많은데 주식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내 역량이 해결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상황적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수를 해나가는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역량이에요. 자기 역량이 키워지면은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물린 주식하고 플러스인 주식하고 뭘 매도하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애초에 질문이 둘 중에 뭘 매도하죠? 라고 했을 때 어니스트님의 답변은 매도하지 마! 이게 답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매도 안 해. 왜? 그 마이너스인 종목도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조금만 더 제대로 더 리스크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을 높여가면 얼마든지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리고 그 플러스인 종목도 지금 얼마든지 만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 굳이 그걸 잘라내? 나 같으면 그거 둘 다 관리해서 수익 낼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질문자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역량이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매도를 치고 싶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뭐 매도하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답이 없는 거를 갈구하는 그 질문자, 듣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 그 사람과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어니스님 사이의 그 간극이라는 거는 정말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죠. 이제 어니스님이나 저도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익절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은 뭔가 지금 계좌가 빡빡한 상황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종목을 늘린 그런 상황 같으니 굳이 불필요하게 리스크를 키워나가는 것보다, 그 지금 플러스인 그것도 나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가고 계좌 잠식으로 이어지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인 종목을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저 마이너스인 종목에 집중해서 잘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의 결에 맞춰서 마이너스를 역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조언을 하겠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거를 코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된 종목을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애초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지금이라도 그 마이너스인 종목 손절하고요, 현금 마련한 다음에
차근히 배워나가세요. 리스크 커지면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거 손절하고 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역량에는 그 답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유튜브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 강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계속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클럽이라는 걸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클럽 안에서는 어쨌든 이 역량을 기르는 게 일단 최종의 목표고, 각자 다른 역량 안에서 각자 다른 그 솔루션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원포인트로 찝어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영상을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3년째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영상부터. 근데 그렇게 보시면서 클럽에 안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3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성장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뭐 그냥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클럽에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 성장의 폭은 굉장히 한계가 많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듯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각자에게 필요한 그 상황 분석과 그 개인의 역량을 클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자들의 질문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게 답변이 뭐 애매모호하다, 답변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질문이 틀린 겁니다. 그 질문이 틀리는 이유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초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질문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질문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식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올바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본인의 역량을 차츰차츰 키워나가야 돼요. 그 역량은 기본기에서 쌓이는 것 같고요. 그 기본기도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개선시켜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좀 힌트가 되려면은 그냥 저희 초창기 한 10개 정도 영상 좀 보시고, 중반기 영상, 몇백 번째 영상 보시고, 지금 최근의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자로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의 결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질문자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영상들이에요. 저희 영상이. 그걸 보시면은, 아, 이렇게 질문을 해왔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런 식으로 질문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힌트로 얻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거를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그 선배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런 질문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클럽에서는 그 얘기로 굉장히 심도 있게 코칭이 들어가고 심도 있게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토대로 매매를 계속해 나가면서 실전 케이스가 계속 껴맞춰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은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클럽에 가입은 했지만 공부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클럽 매매만 따라가다 보면은 스스로 그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냥 속도는 느리지만 성장을 해 나가요.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어떤 주식 고르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지금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어니스트님, 제가 이거 손절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손절하는 거 맞나요?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인 게, 고점 돌파하는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한 건가요? 저점에서 지금 스윙이랍시고 지금 눌림목이랍시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 지금 상황이 눌림목이 맞나요?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그동안에 컨텐츠로 다뤘던 수많은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그 제목들은 사실은 제목이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목을 택하고 있는 거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 실력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서 그렇게 쉽게 될 부분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유튜브 세상에서 주식 강의, 이 전체적인 문화에서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뭐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그냥 실력이 그 초보자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역량이 뛰어나지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건데, 그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좀 결을 맞춰갈 생각이 있다면은 저희 영상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영상에서 약간은 좀 줄타기를 했지만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보다는 저희가 해야 되는 얘기,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의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히 수준은 올라가실 거다. 그런데 그 이상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그 폭이 되게 좁아요. 한 1부터 100까지의 수준이 있다면 사실 유튜브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21부터 해서 100까지 한 80% 정도는 이 유튜브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막 안 다룬다 이런 게 아니라 다루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개별 상황과 개별적인 역량에 따른 거야 되는데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야만 얘기가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유튜브로는 저는 그냥 못을 박을게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고 역량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주식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하나의 예도 들었죠. 2가지 종목 중에서 어느 거를 매도하는 게 좋냐.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없는지 이런 거 얘기해 드렸는데 정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은 분들이 주식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어니스티님하고 또 같이 나와서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팁 드리는 그런 시간 계속 가질게요.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